오래전 순창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순창 지역은 울창한 산림과 고요한 강물로 둘러싸인 마을이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마을이 있었으니 그 마을은 신비로운 지리산 사람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지리산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빌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었으며 그들의 일상은 마치 마법처럼 신비롭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지리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 가까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기한 의식을 진행하며 그날의 날씨와 운명을 점치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리산 사람들은 특별한 축제를 열어 자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와 신나는 연회를 즐겼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고목이 있었는데 그 나무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소원을 빌기 위해 종종 그 나무 주변에 모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고목은 오래 전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있었고 그 수호자는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순창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늦봄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외지에서 온 이들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아이 소년 성주와 소녀 지은이는 지리산 사람들의 삶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주와 지은이는 몰래 그 신비로운 숲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연히도 지리산 사람들이 신성한 의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은 정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고 대나무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본 두 아이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리산 사람들은 두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성주와 지은이는 조금씩 그들과의 신뢰를 쌓아갔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배워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주와 지은이는 노릇한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지리산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은 외지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고 순창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이의 모험이 언제까지나 순창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전해지며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창을 찾는 사람들은 이 전설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안동 지역 깊은 산속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숭고한 곳으로 알려진 달빛 천못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밤이면 달빛을 반사하여 신비로운 은빛을 발했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의 보석을 연못 속에 끌어들인 듯한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달빛 연못을 지키고 돌보는 이는 연못이 시작되었다는 전설과 함께 전해지는 은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아 머리가 하얗게 셌지만 여전히 강인한 정신과 온화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항상 은혜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을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청년 동료가 새로운 삶을 찾으러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외지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고향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동이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으며 무엇보다도 다정한 성격으로 금세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이는 달빛 연못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려고 산속을 향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하자 눈부신 달빛이 연못 수면 위에 수놓아져 있는 장관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물결 속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한 아름다운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못의 수호자 달빛 여신 나리입니다. 동이는 순간적으로 놀라고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차분히 나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연못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졌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의 욕심이 커져서 자연이 훼손돼가고 있어 슬픔에 젖고 있습니다.
동희는 마을 밖에서도 자연이 훼손되는 모습을 잔뜩 보아왔기에 나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동희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람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동희의 열정과 진실한 마음에 감화되어 차츰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로 모여 자연 보호 활동과 더불어 연못 주변에 나무를 심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달빛 처신 나리도 밤마다 더욱 밝은 달빛을 연못에 내려주며 보답했습니다. 결국 동희의 노력 덕분에 안동마을은 예전보다 더 건강한 자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달빛 연못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할머니도 동희와 같은 이가 있어 마을의 미래가 밝다고 여겼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축제를 열어 이 놀라운 기적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동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연못의 아름다움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청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수많은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군산의 작은 마을에는 기묘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의 외진 구석에는 울창한 나무와 작은 연못이 있는 숲이 있었지만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된 장소로 여겨졌다. 이유는 연못 속 깊은 곳에 신비로운 힘이 깃든 구슬이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그 구슬을 손에 넣으면 상상할 수 없는 행운과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구슬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경고 때문이었다. 그 구슬을 탐내던 이들은 연못에 도달하기도 전에 숲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끝자락에는 용감한 소년 민규가 살고 있었다. 민규는 책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즐기는 꿈 많은 소년이었다. 어느 날 민규는 할아버지에게서 전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의 호기심은 차츰 뜨거워졌고 결국 그 신비로운 구슬을 직접 보고 싶다는 욕망이 깨어나게 된 것이다. 민규는 고민 끝에 결심을 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말이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 민규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등에는 물통과 간단한 도시락을 넣은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다. 촉촉한 이슬이 내려앉은 들판을 지나 그는 어느새 그 경외로운 숲의 입구에 도착했다. 숲은 그의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으며 동시에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민규는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바닥은 부드러운 흙과 낙엽으로 덮여 있었고 새벽 공기는 상쾌했다. 들려오는 것은 새의 노래와 산들 바람에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 민규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연못에 도달하게 되었다. 연못은 차분하고 깨끗했다. 민규는 물가에 다가가 천천히 연못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연못 바닥에서 약하게 빛나는 구슬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찾았다. 민규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물에 들어갔다. 그의 손이 구슬에 닿는 순간 주변 풍경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숲속은 신비로운 생명체들로 가득 찼고 연못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빛들이 춤추듯 떠돌아다녔다. 민규는 놀람과 호기심에 눈을 더욱 크게 떴다. 그 순간 그에게 말을 거는 작은 요정이 나타났다. 용감한 소년아, 내가 이 구슬을 찾았다면 그대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이 요정의 말에 민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바람은 단순한 재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구슬을 다시 연못에 놓았다. 그러자 요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 삶이 비할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로구나. 너의 따뜻한 마음이 마을에 변화를 줄 것이다. 그렇게 민규는 마을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에게 구슬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마을에는 알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웃음소리로 가득 찬 마을이 되었다. 민규는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마을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리하여 군산의 작은 마을에 전해지는 이
전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감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의 한가운데 위치한 서울이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가득하며 공기가 맑고 신비로운 장소였다. 이곳은 지혜로운 하얀 여우가 지키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았다. 그런데 이 비밀 정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해가 지평선을 넘어갈 때만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서울의 북적거림을 피하고 싶었던 소녀 수아는 우연히 그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늘이 무르익은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언제나 복잡한 길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수아는 그 길로 들어섰다. 길은 차츰차츰 무성한 숲으로 이어졌고 결국 수아는 눈부신 정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정원의 가운데에는 고운 인빛을 띤 하얀 여우가 앉아 있었다. 여우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할 수 있었고 수아에게 다가갔다. 이 특별한 정원에 온 것을 환영해. 나는 이 정원을 지키는 하얀 여우야. 사람들은 이곳을 알지 못하지만 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구나. 수아는 그녀에게 있었던 다양한 일들과 도시에서의 삶에 대해 여우에게 이야기했다. 여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수아의 말을 경청하였다. 수아는 여우의 차분한 목소리와 다정함에 매료되어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다. 여우는 수아에게 정원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수아는 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매일같이 여우를 찾아왔다. 시간은 흐르고 수아는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여우에게 작별을 고하며 다시 도시로 돌아가 세상에 자신의 새로운 시선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수아가 정원을 떠나는 날 여우는 그녀에게 환하게 키운 은빛 깃털을 건네주며 말했다. 깃털은 언제든 너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거야.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영원히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너는 이제 나와 같은 마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때마다 이곳에 올 수 있을 거야. 수아는 자신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남긴 하얀 여우와 정원에서의 시간을 간직하며 서울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영감과 희망을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자주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곳을 그리워했지만 여우와 함께했던 기억이 늘 그녀의 삶을 빛내주었다.